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포장만 봐서는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TV 컬럼 쓰는 게 제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봐야 되잖아요. 일단 이혼을 앞세워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출연진 중에 호란 씨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호란 씨는 2016년 9월에 환경미화원 청소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적발이 됐는데요.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상태.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 경력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 취득이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삼진아웃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 말 안 믿어요. 멀쩡한 정신 때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 또 운전을 하고. 뭐 생업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수 활동하시고 공연하시고 앨범 내시고 그런 거 다 괜찮지만 이런 굳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남의 생명을 위협한 건데 방송이 2016년이면 과히 오래된 일도 아니죠. 다들 기억하는데. 그래서 좀 눈을 흘겨보게 되죠, 프로그램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호란 씨가 말하기를 아침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서 7시경에 라디오를 하러 가던 중에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이 있는데 술을 마신 거잖아요. 술이 덜 깬 거죠.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박영선, 박은혜, 김경란, 그리고 박연수, 호란 씨까지 5명의 여성입니다. 여성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신동엽 씨하고 이규환 씨가 진행자로 투입이 됐어요. 여성들만 가지고는 못 믿어왔나요? 예전에 KBS 하숙집 딸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미숙, 박시연, 장신영 이렇게 이혼한 경력이 있는 3분의 배우들, 그리고 거기에 이다혜 씨하고 윤소희 씨까지 5명의 여성입니다. 거기 진행자로 박수홍 씨, 이수근 씨. 그림이 똑같죠? 그냥 여자들끼리 뭐 그동안 못했던 그 소갈이 얘기 다 털어놓고 인생 팁 교환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느닷없이 그 남성 MC들 주도하에 게임을 하고 뭔가 이것저것 잘 나가는 예능 섞어놓은 그런 모양새였어요.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된 예능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첫 회가 방송이 됐는데 메인 MC인 신동엽 씨 꼭 여우잖아요. 시청자가 어떻게 느낄지를 다 알죠. 그래서 신동엽 씨하고 이규환 씨가 자신들이 요리를 할 테니까 출연자들은 숙소 2층으로 올라가서 짐을 풀고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엽 씨하고 이규환 씨가 요리를 해요. 신동엽 씨는 오늘 뭐 먹지를 성시경 씨하고 진행하면서 신동엽 레시피도 꽤 나왔습니다. 저도 신동엽 씨의 두부 조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전 약간 고추장을 더 넣긴 하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이규환 씨는 김밥 백선생의 백선생 제자죠. 프로그램에 나와서 요리 실력을 발휘를 잘 하는데 이번에도 꽃게탕을 정말 맛있어 보이게 잘 끓여냈습니다. 그리고 박연수 씨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박연수 씨는 2014년 아빠 어디가에 누군가의 엄마로 나왔죠. 본래는 연기자였다고 하는데 대중의 눈에 들어온 건 누군가의 어머니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TVN 둥지 탈출에 아이들과 함께 나오기도 했어요. 2014년부터 봐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14년에 뭐 살림하고 집도 공개되고 이런 거 다 보다가 지금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의 성장기를 보는 느낌이랄까? 뭔가 정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소개팅을 갈 때, 데이트를 하러 갈 때 혼자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그 엄마로 등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샵에 가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집에서 아이 돌보다가 이제 아빠한테 아이 맡기고 나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소개팅 데이트인데도 얼마든지 샵에 갈 수도 있는데 혼자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자기 이름을 찾고 자립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박은혜 씨, 대장금의 연생이죠. 이분도 진짜
왕조연 닮은 꼴이다 했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남 같지가 않죠. 이분도 정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연생이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쌍둥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혼자 있을 때는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뿐이라서 집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가다가 차 안에 한참 혼자 있다가 집에 들어간답니다. 저는 그 마음 100번이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을 때 연기에 방해가 될 텐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슬프다.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걱정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니까 남성들하고의 교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절하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떼토크에 등장하는 중견 연기자들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직도 그 아이들의 살림에 돈을 대줘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 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발설을 안 하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상중인데 나와서 막 웃고 떠들고 화려한 옷 입고 이러면 이제 보는 분들이 뭐라 할 테니까. 이렇게 박은혜 씨가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냈어요. 쌍둥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고충들,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빠 없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당혹감들, 이런 걸 서슴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참 키우기 어려울 때예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해야 하니까 제가 그 박은혜 씨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손을 뻗어서 또닥또닥 해주고 싶더라고요. 박은혜 씨가 경제적인 면 때문에 이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이 서글펐다라고 말했지만 시청자와 소통하고 교감,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데에는 성공했죠.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해는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규환 씨가 내 이름은 김삼순 때의 인연으로 다니엘 헤니하고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김경란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뒤부터는 연애의 맛을 찍더라고요. 박영선 씨하고 박연수 씨가 둘 다 소개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데이트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의 맛이죠. 박영선 씨와 소개팅을 한 그 봉영식 씨, 이분이 이제 소개팅을 하고 난 후에 화제였어요. 검색어에도 오르고. 이분이 원로 언론인의 자제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워낙 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학술회를 열기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의 데이트, 이분이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출연진들도 아, 이분 문과다, 이분 입만 열면 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춘천으로 가서 호수에서 카누를 탔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사람이 보이고 그 뒤로 배경이 보이잖아요. 이 그림이 깨질까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한참 그냥 쳐다만 봤다는 거예요. 그림이 망가질까 봐. 심쿵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박영선 씨가 식욕을 못 느낀대요. 먹고 싶은 게 없대요. 먹으면 배부르는 그런 알약이 있으면 그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부탁이 있다. 조금만 더 드세요. 약을 준비할 테니까 또 보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사람 참 고운 사람이다. 고운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잘 살길 바란다. 우리가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잖아요. 패턴 자체가. 이게 자다가 자꾸 생각날 말이죠. 이런 게 재미있긴 하지만 짧게 보여줘야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여성들의 얘기니까. 우리는 봉영식 씨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연수 씨하고 정주천 씨의 데이트. 남이섬에 가서 짚라인을 탔는데요. 짚라인 타는 장면은 정말 예능 프로그램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이제 너무 빤한 장면이 연출되니까 재미가 떨어지죠. 그리고 박연수 씨는 아이들을 염두에 둬서인지 선을 딱 긋더라고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출연진들은 과히 그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원치 않은 것 같은데 제작진은 연예인 맛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꾸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시청자도
그 부분이 크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회에는 그 봉영식 씨하고 호란 씨하고 교제 중이라는 이준혁 씨가 숙소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숙집 딸들에서 벌어졌다는 게임, 이 보드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드게임을 하는데 카메라 설치하고 제작진이 빠져있고 보드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앞에 둔 상태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나중에 신동엽, 이규환 씨가 같이 보면서 토크를 하는 정말 복잡한 구성인 거예요. 뭔가 그냥 진정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신동엽 씨는 1회 때는 일어나서 움직였잖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다시 앉습니다. 모처럼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의자 붙박이. 신동엽 씨가 진행을 맡는다면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7회에 예고를 보니까 박은혜 씨의 일상이 조명된다고 합니다. MBC 사람이 좋다나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뭔가 잘 나가는 방송들을 자꾸 모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은 박은혜 씨가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7회도 꼭 볼 거예요.